안녕하세요. 전공수학 프리즘 팀 김동희 강사입니다. 어, 저 이제 올해는 특별히 굉장히 특별한 일이 많은 해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팀 내에서 요번에 새롭게 이제 박진 박사님하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젊고 유능하신 그런 강사님을 강사님하고 같이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이제 영광이고요. 박진 박사님이라고 했는데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박진 박사님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거는 아마 해커스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잘 안내가 돼 있을 겁니다. 시작하시고 뭐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몇 년 동안 강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시고 계세요. 네. 어, 그다음 그 우리 이론반 일단 이론반이죠. 이론반 수강하시면 혜택 강의가 있어요. 혜택 강의가 자 우리 선생님들이 전공수학 이론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사실 1학년 때 배웠던 미적분학이 전공수학 이론에서는 특별히 그 미적분학 이래 가지고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그게 임용하고 무관하냐? 그렇지 않고 이제 사실 기본기를 이루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출제되는 과목에는 미적분학이 따로 없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이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박진 박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던 그 미적분학에 대한 어, 그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리마인드 같은 거죠. 이제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리마인드하는 강의를 혜택 강의로 준비를 했는데 어, 당일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그러니까 4시간 강의예요. 4시간 강의로 어, 어, 미적분학 1을 제가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박진 박사님이 미적분학 2를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혜택 강의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맡았던 미적분학 1이 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 뒷부분이 아직 촬영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유튜브 채널로 제공을 해드릴지 아니면은 추가로 따로 촬영을 해서 네, 제공을 해드릴지 그거는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네, 어쨌든 거기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일단 강의로 제공이 될 거고 그 중에 한 70% 정도는 지금 촬영이 끝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 미적분학 리뷰 하시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제본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는 아마 한 2주 정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일단 담았습니다. 근데 저희 계획은 다음 주 중에 교재가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좀 어떤가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필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파일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어, 패드에서 필기를 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혹시 본인이, 종이로 된 자료보다, PDF를 받아서, 패드에서 필기하는 게 좀 더 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선생님은 그러신가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회사 쪽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PDF를 자료실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예, 그거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그 제본 교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 안 되면 이제 제가 따로 좀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해서 출제가 되는 과목이 총 이제 그 수학 교육론 제외하고 이제 9개 과목이 있죠. 수학 교육론까지 하면 이제 10과목이고요. 그래서 해석, 해석학이 있고, 그리고 대수학이 있고, 위상수학이 있고, 선형대수학이 있고, 복수해석학이 있고,
정수론이 있고, 미분기하가 있고, 확률 통계가 있고, 이산 수학이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전공수학 원론은 처음에 제가 기획할 때부터 그걸 굉장히 좀 큰 철학으로 했어요. 이 과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자. 유기적으로 연결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 강의 이제 자료도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 약간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얘네들을 좀 비슷한 성격의 과목들로 묶어서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우선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더 익숙해서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편 잡으시면 내가 이제 어느 해는 뭐 그 확률 통계를 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뭐 미적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어느 해는 공통수학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요번에 파트를 맡아서 올해 진행을 하게 되겠어요. 물론 모의고사 출제 때는 또 유기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출제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다양한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론 때는 일단 이 부분을 박진 교수님이 맡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맡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목 밸런스가 좀 제가 해보니까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맞는데, 기본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좀 커요. 예. 심화 들어가면 얘가 좀 양이 많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맡아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죠. 이게 딱 이제 칼로 두부 썰듯이 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예, 좀 왔다 갔다 있을 수가 있다. 진도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기본 교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블레이드 파스칼이 시간이 이제 동료 수학자한테 편지를 쓰면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수학적인 내용을 담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짧은 편지를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학은요. 이게 줄이는 게 어렵죠. 줄이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본 하면서 빼야지 하면서 해도 약간 욕심이 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약간 기본 저희가 기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약간 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분은 또 실전반 심화반으로 또 이월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연계된 교재니까 쭉 이어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크게 관계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하고 심화의 내용을 좀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론반 설명회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빼고 요약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내용만 가지고도 합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이 만점 받아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잡은 거는 이제, 전체 교육학이랑 다 합해가지고 70점 정도의 목표를 생각을 해봤어요. 70점이면은 사실 이제 보통은 커플 뭐 그래도 한 10 정도 되는 점수죠. 그쵸? 뭐 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70점이 나오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가? 그래. 함수열은 빼고 또 채론도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70점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추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응용 부분에 가서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즉 전공 수학의 모든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합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담으려고 했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내용이고
예전에는 제1장이 행렬이었는데 올해는 군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제가 치환군을 넣어봤어요. 치환군이 앞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군론에서 최근 한 4년 동안에 치환군이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환군에 대한 중요성도 좀 올라갔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응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선형대수에서 행렬식을 정의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인트로듀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치환군으로 일단 챕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근데 우리가 그 군이 뭐였는지 한번, 자, 지금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 지금 챕터 1이에요. 챕터 1인데 페이지가 57페이지죠. 네. 이게 그러니까 앞에 뭔가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앞쪽에다가 요약을 좀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교재가 나가면 거기에 있는데, 사실 이제 군의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보신 적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핵심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전에 핵심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이전에 나왔었거나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항연산을 갖춘 대수적 구조다. 대수적 구조라는 말 자체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 G가 공집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집합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뭔가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항연산이란 거는 예외 없이 연산이 돼야 돼요. 예외 없이. 자, 예를 들어서 이항연산이 아닌 예시는 뭐가 있냐면 나누기 같은 게 있습니다. 나눗셈. 나눗셈은 이항연산이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부분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눗셈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에서 나눗셈을 생각을 해보면 0으로 나누는 게 안 되죠.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이항연산이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항연산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연산이 정의가 잘 되는 그런 연산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 A, B 연산한 다음에 C 연산한 게 BC를 먼저 연산하고 그 앞에다가 A에다가 BC 연산한 거를 연산한 거랑 결과가 같아진다라는 게 이제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 걸 우리가 준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용어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보면,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준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항등원이 있다. 자, 항등원은 연산을 했을 때 그 원소를 바꾸지 않는 그런 원소를 말하죠. 항등원이 있으면, 여기까지 있으면 우리가 모노이드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죠, 그죠? 네, 이명에서 잘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여권이 존재한다. 모노이드에서 이제 여권까지 존재한다. 이제 여권과 항등원이 다른 거는 항등원은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변화를 연산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이 원소가 변하지 않는 이런 항등원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따로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여권까지 존재하면 이걸 우리가 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교환법칙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가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환군은 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용에서 쓰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덧셈군, 아벨군, 가환군, 요 세 개가 일단 수학적으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다만 차이가 있다면 느낌적인 차이가 있어요. 덧셈군 쪽으로 가면은 뭐가 강세냐면은 연산의 기호로 플러스를 쓰는 게 좀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연산의 기호를 닷을 쓰는 게 강세예요. 물론 가환군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기호 쓸 수 있고요. 덧셈 기호라 하더라도 이걸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도 이 이름이 뜻하고 있는 게 이 연산의 태생 자체가 뭐였느냐, 그거를 좀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GN이 있죠. GN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GN은 그 법 N에 대한 잉여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 N에 대한 잉여류. 그럼 GN에 이제 숫자들이 쭉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덧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덧셈군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GN에 있는 원소들은 다 좋은 성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 곱셈에 대해서 가역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자, 지금은 대략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G12 같은 걸 한번 볼게요. G12. G12는 여기에 덧셈을 주면 이게 덧셈군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하루의 시간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G12에 있는 원소 중에서 가역인 거를 뽑아볼게요. 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0이랑 서로 소인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서로 소인 애들을 모아 보면은, 자, 0 아니고요. 1이 있겠죠. 그리고 2, 3, 4 다 아니고, 그리고 5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은 아니고요. 그 다음 7이 있죠. 그리고 8, 9, 10 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11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덧셈이 연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 더하기 5를 하면 뭐가 나오죠? 5 더하기 5를 하면 10이 나오죠. 근데 10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덧셈은 연산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곱셈이 연산이에요. 곱셈. 자, 여기서 곱셈을 연산을 하면 이거는 가환군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단원군, 곱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G12의 곱군, 단원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풋노트로 들어갔던 게 여기 인쇄가 됐구나. 자, 또 다른 군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기 동영사상 군이 있어요. 동영사상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여기는 x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함수예요. 함수인데 1대1 대응들을 모아놓은 거죠. 1대1 대응 모아놓으면은 군이 돼요. 왜냐하면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쵸? 예,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여기서는 항등원은 뭔가요? 항등원은 항등사상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해 가시나요? 항등원은 항등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군이 됩니다. 항등원은 항등사상으로, 그 다음에 역원은 역함수를 역원으로 해서 군이 되는데, 이런 특별한 군을 우리가 X의 대칭군이라고 합니다. 대칭군. 대칭군 다른 말로 치환군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X라는 거는 뭐 유한집합이 될 수도 있고 무한집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1부터 n까지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이제 집합을 구성을 했을 때 그때 이 치환군 이거를 우리가 SN으로 표시를 합니다.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SN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간다면 뭘까요? SN의 원소의 개수는? 자, n개의 원소를 순서를 섞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가 갈 위치를 정해주고 두 번째 원소가 갈 위치를 차례대로 정해준다면 요거는 SN의 원소의 개수는 n 팩토리얼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주로 임용에서는 사이클 로테이션으로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클 로테이션에 익숙해지면 좋은데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자, 이걸 함수로 나타내 볼게요. 치환구나 함수로 나타내는 거는 되게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원소가 어디로 가는지만, 네,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자, 얘의 뜻은 뭐냐면, 1은 2로 가는 거예요. 네, 1은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는 3으로 가는 거예요. 2는 3으로. 자, 근데 3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돌아서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기 때문에 이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은 1로 가고요. 그러면 4는 여기 없었는데? 자, n이 지금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n을 4로 생각을 하고 4까지 쓴 거예요. 근데 4는 없었는데? 4는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4가 오는 거예요. 없으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 2, 3 이렇게 괄호로 씌워 놓으면은 이거는 1이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이런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호환의 곱으로 표현하라 라고 했는데 호환은 원소 두 개를 교환하는 거예요. 원소 두 개를 교환하는 치환을 우리가 호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얘는 서로 다른 A, B에 대해서 A, B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A는 B로 가고 B는 A로 가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 2, 3을 이거를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제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 2, 3을 뭐 호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 개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호환을 합성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 3을 합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1, 3을 합성을 했어요. 자, 1, 3을 합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 나오냐. 자, 이때 합성할 때 합성 순서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함수의 합성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뒤에서 앞으로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 순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함수를 우리가 fx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함수값을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1에서 출발하는 거죠? 1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1이란 건 어디로 가느냐? 1은 일단 3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3으로 가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다시 1로 간 거죠. 그러니까 1은 1로 갔어요. 1이 1로 갔으니까 이건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리고 2를 보겠습니다. 2는 무사통과죠, 여기는. 무사통과해서 3으로 바뀌었어요. 2는 3으로 갔구나. 3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은 사실은 안 해봐도 되긴 하는데 3은 1로 가요. 자, 1이 근데 그대로 가냐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2로 가죠. 결국은 3은 2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은 2로 갔다. 여기서 괄호가 닫히는 거죠. 자, 그리고 1은 표시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2, 3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호환은 특징이 있어요. 호환은 자기 자신의 역원이 돼요. 자, 호환은 자기 자신의 역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다 얘를 가해주면 되겠죠. 1, 2, 3에다가 1, 3 여기다가 다시 1, 3을 가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2, 3에다가 1, 3을 가해준 것 같죠. 괄호는 필요 없어요. 결합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를 연산해주면 항등원이니까 따라서 뭐가 됩니까? 1, 2, 3이라는 것은 2, 3, 1, 3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 이해가 가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를 이번에는 호환의 곱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곱으로 표현할 때 개수, 호환의 개수가 몇 개가 최소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네. 자, 우선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의 최소값을 한번 다른 문자로 정의를 해봅시다. K의 최소값을, 자, 1, 2, 3, 4를 K의 호환으로 곱으로 표시를 할 때 K의 최소값을 요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M. 자, 우선은 얘를 호환들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방금 했던 것처럼 1, 2, 3, 4를 봤더니 여기다가 1, 4를 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번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1을 주면 4가 되고요. 4를 주면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1은 그냥 없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를 주면은 3이 되고요. 3을 주면은 4가 됩니다. 그리고 4를 주면은 1이 됐다가 1이 2가 되니까 2, 3, 4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이 2, 3, 1, 3이었으니까 2, 3, 4는 뭐가 될까요? 3, 4, 2, 4인가요? 자, 선생님들 이해 가시나요? 1, 2, 3이 2, 3, 1, 3이 됐으니까 1, 2, 3이란 거는 2, 3, 1, 3이었으니까 2, 3, 4는 3, 4, 2, 4.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2가 되면은 2는 3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4를 보내주면 4는 2가 됐다가 4가 2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은 4가 됩니다. 3은 4가 되네요. 그죠? 자, 둘이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는 따라서 일단 3, 4, 2, 4, 그리고 1, 4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걸 성립하기에는 K, 3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K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어쨌든 3 이하겠네요. 3이 됐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M은 3 이하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M이라는 건 3 이하구나. 자, 그런데 이제 M이 정확히 얼마일 것 같은가요? M은 3일 것 같죠? 그쵸? 아무래도 두 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맞습니다. 두 개로는 안 돼요. 한 개도 아니죠. 얘 자체가 호환이 아니니까. 그죠? 우선 1, 2, 3, 4는 호환이 아니므로 따라서 M은 일단 2 이상이에요. 그 다음 호환 두 개의 곱도 아닌데 호환 두 개의 곱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없으니까 호환 두 개의 곱이냐 1, 2 호환 두 개의 곱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A, B, C, D 여기서 A, B, C, D가 모두 다르면 1, 2, 3, 4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A, B랑 두 개 바꾸고 CD 두 개 바꾸는 건데 이거는 지금 길이가 4잖아요. 그죠? 1이 다시 1이 되려면 이건 4번을 합성을 해줘야 돼요. 그쵸? 여기는 2번만 합성하면은 항등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 A, B, C, D가 다 다르면 A, B, C, D가 다 다르면 자, A, B, C, D가 모두 다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겹친다면 하나가 겹친다면은 A, B, B, C겠죠. A, B, C가 다 A, B, B, C는 요거는 뭐가 돼요, 결국? 자,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됩니다. C는 A가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1, 2, 3, 4가 아니에요.
결국은 호환 두 개를 어떻게 합성한다 하더라도 1, 2, 3, 4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m은 3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지금 뭔가 두 칸씩 넘어가네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치환군 S5의 원소예요. S5의 원소 1, 2, 3 시그마하고 타우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는 시그마 타우 시그마 인버스 이거를 서로 소인 사이클의 합성으로 표현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서로 소인 사이클은 뭐냐면은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는 사이클을 서로 소인 사이클이라고 해요. 모든 치환은 서로 소인 사이클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증명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 그게 성립을 하니까. 뭐 증명하려고 하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훈도 없고 그냥 지루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을 정리만 해놓도록 하죠. N치환은 서로 소인 사이클의 합성으로 나타난다. 여기 서로소라는 것은 겹치는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로를 보겠습니다. 로는 시그마 1, 2, 3 그리고 타우 3, 4, 5 그런데 아니 시그마 인버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 2, 3에서 시그마 인버스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는 거였으니까 반대로 1은 3이 1이 됐으니까는 1이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적어주면 돼요. 3, 2, 1 이렇게 요게 지금 시그마 인버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자, 1이 어디로 가나 볼까요? 1. 1은 3으로 갔어요. 자, 1이 어디로 가나 보겠습니다. 1은 3으로 갔어요. 3이 다시 4가 됐어요. 4. 자, 그 다음 4는 5가 됐어요. 5. 자, 그 다음 5는 어떻게 될까요? 5가 3이 되죠. 근데 3이 다시 1이 됩니다. 5에서 1로 다시 갔네요. 닫고. 그럼 여기 빠지는 원소가 있죠. 빠지는 원소를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자, 2는 어떻게 되나요? 2는 1이 됩니다. 그쵸? 근데 1은 다시 2가 되네요. 그러면 사실 3은 해볼 필요 없어요. 3은 자기 자신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3이 2가 됩니다. 2가 다시 3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서로 소인 사이클의 곱이 이거 자체가 그냥 사이클이구나. 1, 4, 5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합동식의 성질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점에서 합동식도 여러분들이 정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A, B가 모두 M에서 합동이면은 즉 M으로 나는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C, D가 모두 M에서 합동이면 그러면은 합한 거나 곱한 거나 다 모두 M에서 합동이 됩니다. 그쵸? 자, 요거를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기본반이니까 이거 합동식이 뭐였는지 잘 생각이 사실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동식이 뭐냐면은 합동식을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약수와 배수를 우리 전공수학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요 말의 뜻. AB는 여기서 이제 ABC 이런 것들은 다 정수예요. 정수라고 했을 때, 자, A가 B를 나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A가 B를 나눈다. 요 뜻은 B라는 게 이게 A에다가 뭘 곱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Q가 갑자기 왜 생겼냐? 여기는 지금 AB에 대한 조건인데 Q는 존재한다라는 뜻을 받아요. 그래서 Q가 존재해서 그래서 B는 Q 곱하기 A 꼴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A가 0이 아닐 때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A가 0이면 아예 이런 기호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애초부터. 자, 요게 약수와 배수의 정의였어요. 이때 우리가 A는 B의 약수, B는 A의 배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얘는 약수, 얘는 배수. 자, 그러면 약수, 배수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그럼 이제 M이 0이 아니, 뭐 M이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M이 양의 정수. 자, A랑 B가 모두 M에서 합동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M이 B 빼기 A를 나눈다는 거예요. 두 개 차이가 M의 배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쓰는 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B라는 게, 자, 여기 이거랑 결합해 보세요. B 빼기 A가 QM이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QM이다. 요런 기호를 우리가 양화사라고 합니다. 어떤을 뜻하는 거는 이렇게 쓰고요. 모든을 뜻하는 거는 이렇게 체크 표시를 쓰는데 어쨌든 양화사라고 해요. 양화사. 요거는 모든, 요거는 어떤. 자, 근데 양화사 쓰려고 했더니 쓸 자리가 없죠. 제가 양화사를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양화사를 안 쓰고 풀어서 적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뭐 우리말로 모든 우리말은 뒤에 수식어가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간단한 경우에는 for some이라고 쓰면 됩니다. for some Q. 어떤 Q가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 이 표현을 좀 더 자주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유용한 이유는 이제 곧 알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핵심 2의 내용을 좀 한번 증명을 해보고자 해요. 네. 자, 이제 저게 아마 교재 노트라고 되어 있죠? 노트 2에 2번을 보겠습니다. 노트 2에 1번을 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네. A는 B 모드 M. 그 다음에 C는 D 모드 M. 자, 우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여야 돼요? 아, 합한 게 합동이다. 곱한 게 합동이다. 자, 이런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B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더하기 KM. D는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 더하기 L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in KM
L이 존재한다. 정수라 하자. 자, 요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정수 KL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 더하기 D를 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모드 M에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마치 M이 0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드 M에서는 마치 M이 0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쵸? 이 부분이 사라지면 짝대기 3개로만 바뀌면 이거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B 더하기 D라는 거는 A 더하기 KM 더하기 C 더하기 LM인데 여기서 모드 M을 해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M이 0인 것처럼 사실 0이에요. 모드 M에서 요게 A 더하기 C 모드 M 모드 M에서 M이 0이니까 KM, LM이 없어지고 A 더하기 C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D를 볼게요. BD. 자, BD는 A 더하기 KM, C 더하기 LM인데, 자, 얘는 전개를 해보니까 AC 더하기 KMC 더하기 ALM 더하기 KLM 제곱이죠. 그런데 이쪽이 다 M의 배수네요. 모드 M에서 다 0이 된다라는 거죠. AC 모드 M. 이게 증명입니다. 별게 아니죠. 자, 그 다음. 근데 2번하고 3번은 모드 M에서, 자, 여기서는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모드 M에서는. 양변이 같으면 그냥 곱하면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나누기에서 발생합니다. 나누기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 12는 모두 사에서 합동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2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모두 사에서 2랑 6이 이거는 합동이긴 하죠. 네. 4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4로 약분하면은 1, 3. 자, 4로 약분한 다음에 1, 3 얻었는데 1하고 3 모두 해서 합동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적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약분을 할 수가 있냐? 그 조건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니네 약분을 하려면은 다 같이 해. 얘도 지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약분했을 때 얘도 같이 지우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는 12 모두 8이 성립을 해요. 여기는 제가 왜냐면 약분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4, 4, 4를 약분하고 뭐가 된다? 1은 4, 32 4로 약분하면 모두 뭐가 돼요? 2가 되죠. 여기가 2 요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하고 3 둘 다 홀수니까 빼면 2배수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안 건드리고 지울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 그게 언제냐면은 M이랑 C가 서로 소일 때야. 자,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요거는 최대 공약수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자, 그래서 이걸 다 복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연습을 해보면은 어떤 게 있냐? 12랑 24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모두
어떤 게 좋을까요? 바닥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모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드 5에서 3은 서로소니까 5랑 합동인 수를 하나 볼게요. 여기다 3을 곱할 거예요. 3은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6 6과 36 모두 10. 자, 6하고 36이 모두 10의 합동이죠? 그죠? 그죠? 6하고 36이 모두 10의 합동이죠? 자, 근데 얘는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니까 2로 같이 나눠야 돼요. 자,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 18, 모두 5 이렇게 되죠.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예요. 3하고 5는 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은 나눠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올바른 결론이 얻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아시겠죠? 자, 합동식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위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건데,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복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